안녕하십니까, 이형입니다. 목소리밖에 안 나옵니까? 지금 몇 시입니까? 그 오프닝 직접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네. 최고의 한 주가 펼쳐졌습니다. 주간 롯데 오랜만에 돌아왔습니다. 롯데가 5연승을 드디어 했습니다. 지난주에 진 팀 있습니까? 애틀랜타는 오늘 또 졌던데. 질 수도 있죠. 야구 왜 합니까? 이기려고 하는 겁니다. 최고의 한 주였어요. 네. 지난주에 SSG와 키움 상대로 5연승을 달렸습니다. SSG 상대로 2승 그리고 1무를 기록을 했고 키움 상대로 고척에서 3전 전승을 기록을 했어요. 시즌 최장 5연승을 달리게 됐고 주말에 키움을 싹쓸이한 것은 시즌 두 번째 3연전 싹쓸이 승리였고 시즌 두 번째 2연속 위닝 시리즈를 달성을 했습니다. 그때도 4월 말에 키움을 상대로 그리고 5월 초 SSG를 상대로 2연속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었는데 그때 이후로 똑같은 상대로 2연속 위닝 시리즈를 만들어냈고요. 한 경기씩 한 경기씩 좀 들여다보면 첫 경기 SSG 상대로 10대 6으로 대승을 가져갔어요. 김진욱 선수가 그날 경기에서는 컨디션이 그렇죠. 좋아 보이진 않았는데 그래도 5이닝을 넘게 소화를 해주면서 3실점으로 피해를 최소화했고 전민재 선수의 말루 홈런 그리고 나승엽 선수의 2홈런이 나오면서 오랜만에 대포를 가동했던 롯데였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경기에서 투수전이 펼쳐졌어요. 박세웅 선수가 6이닝 1실점으로 호투를 했고 불펜도 3이닝 무실점으로 막아줬어요. 최준용 선수가 조금 불안한 면이 있긴 했지만 결국에는 승리를 지켜내는 모습이 있었고 이날 경기에서도 전민재 선수가 역전 2점 홈런을 날리면서 팀 승리의 주역이 됐습니다. 1차전은 타격전, 2차전은 지키는 야구를 통해서 승리를 가져갔는데 다양한 방식으로 승리하는 건 강팀의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그렇죠. 또 2차전 선발 투수였던 박세웅이 승리를 이끌었다는 점도 고무적이었어요. 최근에 흔들리는 구간이 있다 보니까 김태형 감독도 충격요법을 통해서 박세웅 선수가 부진을 탈출하기를 바랬었는데 본인도 그렇고 팀도 전환점을 맞이할 수 있는 등판을 해냈습니다. 3차전은 로드리게스가 잘 던지긴 했는데 타선이 상대적으로 터지지 않으면서 무승부를 가져갔고요. 한동희 선수의 2점 홈런이 나왔고 불펜도 이날 경기에서 좋은 투구를 했는데 김원중 선수가 허리 쪽 부상으로 인해서 내려간 게 걱정이 되긴 했지만 다행히 큰 부상은 아니었습니다. 네. 가장 인간미를 느낄 수 있었던 날이었어요. 네. 김원중 선수의 부상이 정리했다는 부분에서 그나마 다행이었습니다. 그리고 장소를 고척으로 옮겨서 키움과의 1차전에서 이민석 선수가 7과 3분의 1이닝 동안 1실점하면서 승리투수가 되어줬어요. 이민석 선수의 호투를 바탕으로 또 전민재 선수가 2타점 결승타를 때려내면서 승리를 가져갔고요. 2차전에서는 나균환 선수가 6이닝 1실점, 그 뒤에 불펜도 3이닝 무실점으로 잘 막아줬습니다. 레이스와 한동희 선수가 3안타를 합작을 하면서 이날 경기 키움을 상대로 대승을 가져갔고요. 3차전에서도 비슬리가 지난주 선발 투수 가운데 가장 안 좋은 경기를 하긴 했지만 4이닝 동안 1실점으로 막아냈고 그 뒤에 불펜이 5이닝을 2실점으로 잘 막아줬어요. 그리고 사직의 무라카미 김동현 선수가 3점 홈런을 때려내면서 경기에 쐐기를 박았습니다. 제가 사실 키움과의 시리즈 1차전에서 이형 위원에게 얘기를 했습니다. 키움과의 시리즈를 싹쓸이 했다고 이미 그때 가정을 했었어요. 살짝 좀 불안한 감이 있었는데 다행히 제가 기대했던 대로 시리즈 수입이 나왔고요. 확실히 부상자들이 돌아오면서 타선이 많이 두터워졌습니다. 지난주에는 득점권에서도 팀 타율이 3할 1푼 8리를 기록할 만큼 점수를 잘 뽑아내는 모습이 나왔고요. 항상 하는 말이지만 롯데는 토탈 베이스볼이 돼야 됩니다. 벤치 선수들이 잘 활용돼야 한다는 것을 의미를 하는데요. 더 많이 나오고 더 잘해줘야 되는 선수들이 분명히 있지만 일부 핵심 자원을 제외하면 주전과 벤치 멤버들 간의 격차가 너무 크면 안 된다고 생각을 해요. 지극히 이상적인 얘기라고 하더라도 수비 불안이 당장 해결될 수는 없기 때문에 선수 개개인마다 좀 역할 분담이 잘 이루어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반가웠던 홈런 중에 하나가 김동현이었습니다. 앞서 이희영 위원은 사직 무라카미라고 표현했지만 부족합니다. 슈아버가 돼야 됩니다. 슈아버가 돼야 돼요. 얘는 슈아버가 돼야 됩니다. 그치. 왜? 수비를 그렇게 할 거면은 타석에서 무라카미가 아니고 슈아버가 돼야 됩니다. 슈아버 험제 메이저리그 홈런 1위입니다.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동현 선수도 수비가 당장 좋아질 수는 없어요. 그거는 너무 큰 욕심이고 그쵸. 제가 말씀드리는 거는 김동현 선수가 타석에서 위압감을 계속 뿜어내면서 대타로 나올 때도 투수가 쉽게 승부할 수 없는 타자가 돼야 이 토탈 베이스볼이 좀 더 완성도가 높아지겠죠. 예전에 필라델피아에 메스테어스라는 거포 대타 요원이 있었거든요. 스테어스 부족합니다. 아는데 훌륭한 선수예요. 오랫동안 뛴 베테랑 선수인데 그리고 필라델피아가 포스트 시즌에서 월드시리즈 우승할 때 굉장히 큰 공을 세웠던 선수는 맞는데
만족합니다. 만족을 모르는 이창섭 위원은. 그리고 좀 더 많은 분들이 알 수 있는 선수가 돼야 돼. 무라카미도 물론 유명하지. 그렇죠. 근데 할 거면 메이저리그 홈런 1위 슈아고 가야 되는 거지. 죄송합니다. 내가 너무 흥분을 했네요. 제가 지금 쫓아가기가 좀 어렵습니다. 어쩔 수가 없어요. 지금 텐션이 낮을 수가 없어요. 이게 또 언제 올지 모릅니다, 여러분. 그렇죠. 네. 타선에 대한 얘기를 좀 해보면 지난주에 이하 오픈 6리에 홈런 6개 29득점을 올렸는데 6홈런 가운데 5개의 홈런이 주자 있을 때 나왔습니다. 맞아요. 굉장히 결정적이었고요. 득점권 타율이 3할 1푼 8리로 리그 2위를 기록을 했어요. 전민재 선수가 2할 8푼에 2홈런 9타점, 그리고 한동희 3할 4푼 8리 1홈런 5타점 기록을 했고, 손호영 선수가 3할 8푼 5리를 때렸어요. 레이스가 지난주 2할 4푼 쳤는데 득점권에서 6타수 4안타 때려내면서 타점은 6개로 올렸고요. 이 밖에 황성민 선수가 루상에서 계속해서 활발한 움직임을 보여주면서 상대 배터리를 압박하는 모습도 상당히 보기가 좋았습니다. 롯데 카바에로입니다. 아, 그렇죠. 네, 많은 분들이 카바에로를 잘 모르실 텐데 현재 뉴욕 양키스에서 활약하고 있는 선수인데 상대를 잘 긁습니다. 본인만의 루틴으로 개성으로 상대를 불편하게 만드는 것도 있지만 루상에서 굉장히 좋은 플레이를 보여주기 때문에 황성민 선수만 보면은 카바에로가 떠올라요. 타선이 좋은 활약을 하면서 투수진을 뒷받쳐 줬는데 투수진도 지난주에 상당히 좋았습니다. 투수진이 평균자책점 2.25로 리그 1위였고요. 선발진, 불펜진 전부 다 평균자책점 1위였어요. 지난주 5연승을 달렸는데 그중에 4승을 선발 투수들이 해냈고, 사실 롯데가 주자를 안 내보내진 않았는데 득점권 피안타율이 지난주에 1할 2푼 8리로 리그 전체 1위였습니다. 그만큼 위기 상황에서도 집중력을 보여준 게 롯데 투수진에서 가장 인상이 깊었습니다. 그러니까 지난주에 롯데는 애틀랜타가 메이저리그에 있는 걸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는 팀이었어요. 네. 네, 애틀랜타가 만약에 KBO 리그 있었으면은 수입입니다. 바로 수입이에요. 네. 오늘도 엘더가 그 정도로 얻어맞는데 지난주 롯데를 만나게 됐으면은 엘더는 12피안타가 아니고 12실점입니다. 네. 인정하지 않습니까? 그렇다고 하시죠. 오늘 제가 그 경기를 중계했기 때문에 할 말이 없습니다. 자, 그러면은 제가 지난주 롯데에서 눈여겨봤던 부분들을 얘기를 해볼 텐데요. 역시나 전민재 빼놓을 수가 없습니다. 사실 한동희 선수와 윤동희 선수도 복귀를 했고 타선이 전체적으로 잘 들어가긴 했지만 전민재 선수의 활약이 정말 결정적이었어요. 제가 지난 토요일에 스포티비 채널 중계를 하면서 한 말이 있습니다. 세계에는 3대 MJ가 있다. 마이클 조던, 마이클 잭슨, 그리고 민재전. 그 얘기를 하니까 같이 중계했던 이우선 캐스터의 눈빛이 흔들면서 헛기침을 하더라고. 뭐 저랑 비슷한 반응이겠네요. 네, 받아주긴 받아주는데 굉장히 당황한 기색을 보였거든요. 근데 저는 그 말을 하면서 한치의 흔들림도 없었습니다. 당당했어요. 롯데가 유격수의 암흑기가 더 길었잖아요. 박계원, 김민재, 박기영, 마차도 뭐 그 계보가 이어졌는데 사실 전민재처럼 이렇게 홈런을 쳐주면서 수비까지 잘해주는 유격수는 없었거든요. 전민재 선수가 지난주에 홈런 2개를 추가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시즌 8호 홈런을 마크를 하고 있는데 이게 놀랍게도 정말 놀랍게도 롯데 유격수는 단일 시즌에 2자릿수 홈런을 기록한 적이 딱 2번밖에 없습니다. 아, 그래요? 2020년에 마차도가 12개 홈런을 때리는 적이 있고 또 2018년 신봉기 선수가 11개 홈런을 쳤거든요. 그게 롯데 유격수의 단일 시즌 최다 홈런들이었어요. 20홈런 유격수가 없었군요. 네. 그런데 전민재가 그 아쉬움을 오롯이 달래주고 있습니다. 지난주에 전민재 선수를 보면서 전민재의 저점은 모르겠고 고점은 메이저리그 올스타급이다. 네. 근데 이거는 롯데도 마찬가지다. 롯데도 고점은 리그의 상위권 팀들이다. 근데 저점이 너무 많아서 그렇지 고점만큼은 확실하게 높은 팀이 롯데고 높은 선수가 전민재라는 걸 지난주에 여실히 깨달았습니다. 롯데 카를로스 코레아 갑니까? 그건 좀 그런데요. 코리아 이미지가 썩 좋지 않기 때문에 네, 갈 거면 좀 더 높게 가야지. 왜? 바비히트 주니어요? 아, 너무 높나요? 그리고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부분은 원정 거인이었어요. 지난주 롯데가 전부 다 원정에서 시리즈가 있었잖아요. 그쵸. 근데 이번 시즌 들어서 가장 좋은 한 주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래서 원정에서의 39경기가 성적이 20승, 17패, 2무예요. 그렇다는 거는 홈에서의 성적이 굉장히 떨어진다는 것을 추측할 수 있겠죠. 지난 화이트삭스 영상과 좀 반대 느낌이네요. 홈에서의 성적은 31경기를 했는데 9승 22패입니다. 아직까지도 홈에서의 승리가 두 자릿수가 안 돼요. 예. 타격을 좀 보니까 오히려 홈에서 성적은 또 좋더라고요. 홈에서의 팀 타율이 2할 6푼 6리였고 원정에서는 팀 타율이 2할 5푼 3리로 좀 떨어졌는데 문제는 홈에서의 홈런 생산이 낮습니다.
홈런이 홈에서 15개, 전체 최하입니다. 경기수 차이가 있다고 하더라도 홈에서의 홈런 수는 분명히 적은 수치고요. 그런데 원정에서는 39게임을 치르면서 39개의 홈런을 때려냈습니다. 하나 다음으로 원정에서 홈런 수가 가장 많았던 팀이 롯데였어요. 롯데가 홈에서는 투수들의 경기를 만들어내면서 실점 방지를 해야 된다는 것을 알 수 있는데 홈에서의 ERA가 5.40으로 가장 나빴습니다. 투타 밸런스가 1도 안 맞았다는 거죠. 반대로 원정에서 또 ERA를 보니까 3.86으로 좋았습니다. 이번에 원정 평균 자책점도 지난주에 2점대를 기록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확실히 좋았죠. 네, 홈 원정 성적 차이가 날 수는 있는데 이 정도로 두드러지게 난다는 거는 좀 기이하긴 하거든요. 개별적으로 보니까 레이에스나 고승민, 박승욱 선수는 홈에서 잘했어요. 황성빈하고 윤동희 선수가 홈에서 고전을 면치를 못했습니다. 특히 황성빈 선수가 롯데의 득점력에서 차지하는 지분이 크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홈에서 그 역동성이 나오지 않다 보니까 롯데가 전체적으로 공격이 안 풀리는 경향이 있었고요. 또 한동희 선수도 홈에서 홈런이 없어요. 지금 현재 시즌 홈런 수가 4개인데 4개 전부 다 원정에서 나왔습니다. 그렇게 되면서 한동희 선수가 홈에서의 마지막 홈런이 2023년 4월 22일의 기아전이에요. 군대로 빠진 경우가 있다 보니까 그쵸. 홈에서의 홈런이 길어졌는데 그러면은 이번 주에 홈 시리즈에서 한 방을 날릴 때가 됐죠. 사실 이 얘기 하려고 앞에 서두가 길었습니다. 네. 한동희 얘기를 하고 싶은데 한동희만 가기에는 너무 속보이는 것 같아가지고 안 좋은 거 살 깔아주면서 이 안 좋아진 게 한동희 홈런으로 좋아질 때가 됐다는 것을 말씀을 드리려고 두 번째 키워드로 한번 잡아봤고요. 또 마지막 키워드는 저희가 이미 라이브에서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습니다. 이이무라 쇼타. 결국에는 아시아 커터 선수가 교체가 됐죠. 최고 구속이 152, 153km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결국 중요한 건 평균 구속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 평속이 140대 후반이라는 거를 감안을 한다면 다른 결정구들이 반드시 있어야 되고 체인지어, 스프리터 이런 공들로 완급 조절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 선수의 인터뷰를 보니까 본인 스스로가 모든 구종을 스트라이크 존에 넣을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고 모든 구종을 타자들에게 던질 수 있다라고 자신감을 보이고 있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런 자신감 믿지 않습니다, 이제. 네. 사실은 사회인 야구, 특히 대만 사회인 야구에서 뛰다 보니까 거기서 스트라이크를 던지는 거랑 프로 와서 다르죠. 또 던지는 거랑 다르기 때문에 프로에서 얼마나 자신 있게 스트라이크 존에 공을 넣을 수 있느냐가 중요해 보여요. 네, 구속이 최근에 올라왔기 때문에 중심 브라더스가 정식 계약도 고려했던 선수는 맞지만 결과적으로 봤을 때 정식 계약이 안 된 선수고 최근에 페이스가 좋다고 하더라도 이희정 위원 말대로 일본의 사회인 야구도 아니고 대만 사회인 리그를 뛰었던 선수이기 때문에 그 부분은 좀 참작을 해서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구속이 올라와서 최근에 페이스가 좋아진 거는 고무적이지만 아마 구속만으로 승부하는 투수는 아닐 것이기 때문에 준비를 잘 하고 나와야겠죠. 그리고 큐야마와 다르게 다른 구종들로 승부할 수 있는 배짱이라든지 노련미가 갖춰줘야 될 것 같습니다. 5연승의 분위기를 이번 주까지 이어갈 필요가 있는 롯데인데요. 지금 좋았습니다. 단어 선택이 좋았습니다. 다른 단어로 쓸 수 있었는데 분위기 좋았어요. 네. 이번 주에 NC와 LG를 차례로 만나게 됩니다. 이게 참. 그리고 앞서 이창섭 위원이 홈에서의 성적이 좋지 않다라고 했는데 홈에서 연전을 치르게 됩니다. 지난주에 NC가 4승 2패 했어요. 하나의 3전 전승 그리고 SSG에게 1승 2패를 당하고 롯데를 만나게 됐고요. 주말에 만나는 LG는 지난주 기아에게 1승 2패 했지만 두산에게 3전 전승 거두면서 분위기를 바꿨습니다. 올 시즌 롯데가 NC 상대로 2승 7패, LG 상대로 3승 6패, 홈에서의 열세뿐 아니라 상대 전적 열세도 극복해야 되는 이번 주예요. 이번 주에 잘 넘어가야 리그 중위권에 도약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뭐든지 꽁으로 들어오는 건 없습니다. 지금까지 굉장히 안 좋았기 때문에 매우 안 좋았던 부분을 바꾸는 모습이 나와야 롯데도 중위권으로 도약을 할 수가 있고요. 가장 중요한 시험대가 찾아오는데 지난주에 워낙 좋았다 보니까 그 흐름 잘 타서 선발 야구가 되는 팀이기 때문에 자신감을 가지고 들어갔으면 좋겠네요. 그리고 지난주에 5연승을 달리면서 승리조 투수들이 좀 많이 던졌거든요. 최준용 선수도 4경기나 나왔고 김원중 선수도 중간에 부상도 있다 보니까 이 승리조 투수들의 체력 관리를 잘해줄 필요가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저희가 오랜만에 주간 롯데, 극강 롯데로 찾아뵀는데요. 5연승의 분위기를 이번 주도 이어가기를 기대를 하는 마음에서 많은 응원 댓글을 부탁드립니다. 지난 한 주의 제 삶이
굉장히 여유로웠어요. 운전을 하다 보면은 꼭 중간에 끼어드는 차가 많지 않습니까? 그렇죠. 근데 그 끼어드는 차도 다 넣어줬어요. 네, 그 정도로 내면의 평화가 찾아왔고 그 차들 보면서 저 차를 탄 운전자의 응원팀은 졌겠지라는 생각을 했어요. 나는 이겼으니까. 그리고 나는 이길 거니까. 그런 마음을 갖고 생활을 하다 보니까 모든 일이 잘 풀리는 한 주가 됐는데 이런 내면의 평화가 길어졌으면 하는 바람이 있고요. 그리고 이런 말을 또 할 겁니다. 키움하고 SSG가 키움을 이기다 보니까 그 두 팀을 상대로 이긴 거 아니냐. 이런 연승을 이어간 게 아니라고 지적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텐데 그 두 팀을 상대로도 이렇게 연승 구간을 만들어낸 적이 없는 팀이 그 이전의 롯데였어요. 지금 분위기가 좋다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기 때문에 홈에서 어려운 팀들을 상대로도 기대했던 위닝 시리즈를 만들면서 이번에는 기필코 연속으로 주간 롯데를 할 수 있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그러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다음 주에 주간 롯데를 할 수 있을지 많은 기대를 부탁드립니다. 안녕. 응원 많이 해주세요. 감사합니다.